아침에 우산을 갖고 가라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뭐 우산 들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왔다. 비가 온다 그러대.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러네. 몇 번까지 했죠? 작은 4번. 네. 그냥 5번 가겠습니다. 작은 4번이 뭐야? 네? 아니 균제사 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5번 갈게요. 수렴 현상. 이 수렴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난한 나라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부국이든 빈국이든 상관없이 나중에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소득 수준이 다 수렴한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초기에 자본량 수준이 다릅니다. 이 초기 자본량과 무관하게 장기 균형 상태, 이게 어떤 상태예요? 균제 상태. 이 장기 균형 상태, 균제 상태에서 모든 국가들의 1인당 국가들의 1인당 소득, 물론 1인당 자본 이런 것들이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아져. 초기 자본량과 무관하게. 그래서 처음에 1인당 자본량이 KK인데요. 푸어 컨트리하고 리치 컨트리 중에 어떤 나라가 더 자본량이 많아요? 당연히 부유한 나라가 자본량이 많지요. 초기에 이런 상태야. 그런데 이 장기 균제에 가게 되면 1인당 자본량 수준이 K-스타 P하고 K-스타 R이 리치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인당 소득 수준도 푸어 컨트리하고 1인당 소득 수준, 리치 컨트리 같아지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1인당 자본량과 소득 수준이 같아진다는 것이 절대적 수렴이에요. 절대적 수렴. 절대로 같아져 이게.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의 솔로우 모형의 결론이야 이게. 이런 솔로우 모형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같아지냐 이거지. 왜 같아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자본량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면 MPK 자본의 한계 생산은 푸어 컨트리의 MPK하고요. MPK 리치 컨트리의 MPK가 어디가 더 높다?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본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얘가 초기 자본량이 낮은 애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더 높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 빈국, 부유한 나라 부국 얘네들이 보면 성장 속도가요. 성장 속도가 얘가 요 푸어 컨트리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 높은 성장을 해. 얘는 낮은 성장을 하지. 그래서 결국은 소득 수준이 같아진다는 게 이 절대적 수렴 가설의 핵심인데요. 왜 그러면 가난한 나라가 고성장을 할까요? 왜 생산성이 높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다라는 가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 요 MPK가 자본 생산성이 점점 자본량이 많아지면 체감한다라는 이런 가정을 솔로우 모형에서 뒀기 때문인데, 그러면 언제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냐? 또 언제 자본을 물적 자본에 한정했을 때, 공장 시설 이런 물적 자본에 한정했을 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고. 그러면 물적 자본이 아닌 자본이 있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자본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장의 요인 찾아보면서 인적 자본, 뭐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본들을 다 포함해서 이거는 전통적인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전통적인 자본. 그러면 자본이 새로운 자본이 있냐? 이 자본의 신개념, 신개념의 자본이라는 게 있다. 신개념의 자본은 방금 얘기한 대로
지식 자본이라든가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자본의 신개념 혹은 복합 자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복합 자본의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 모형에서는 전통적인 물적 자본에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느냐? 않고 일정하거나 체증할 수 있다라는 게 내생적 성장 모형이에요. 요걸 가정하는 게 내생적 성장 모형이야. 그래서 수렴 현상은 왜 나타난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 때문에 나타난다. 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체감하냐? 전통적인 물적 자본의 한정에서 자본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보면 이게 1인당 자본량이 스몰 k이고요. 앞에서 봤던 그대로야. SY 조축 곡선, M 플러스 델타 K 자본 유지선. 원자에 빠져나오는 이런 반직선에 뭐가 있고요? 자본 유지선이 있고 N 플러스 델타 K. 저축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SY. 균제는 언제 달성된다고? 이 두 조건이, 두 곡선이 맞아떨어지면 실제 투자 곡선과, 뭐죠? 실제 투자 곡선은 저축 곡선이고, 필요 투자 곡선은 이거요. 필요 투자 곡선, 실제 투자 곡선,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균제가 달성된다. K스타. 자, 두 나라가 있는데요.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냐면 자본량이 아주 낮아서 못 사는 나라가 있고 K, 푸어 컨트리. 자본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서 잘 사는 나라가 있다. K, 리치 컨트리. 리치 컨트리. 이렇게 자본의 축적의 정도는 이런 형태로 지금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의 자본 축적의 수준이 다른데 생산성을 봤더니 여보세요? 여기 나중에 위쪽에 지금 뭐가 있는데 기울기가 비율적으로 상방이 있기 때문에 저축 곡선을 평가하든 여기를 평가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져. 물론 절대적인 수준은 소득 곡선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요 상대적인 것은 요 기울기가 똑같은 상방으로 소득 곡선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로 평가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은 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로 가고요. 고성장을 해서 얘는 서서히 더딘 성장을 해서 일로 간다 이거지. 결국은 요 K스타는 푸어 컨트리든 요 K스타 리치 컨트리든 같다는 것이에요. 1인당 자본량이 같아. 밑에 써놔요. 1인당 자본량,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같아요. 그러면 균제 상태 1인당 소득 수준도 같겠죠. 그래서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적인 수렴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현실은 국가 간의 지속적인 소득 격차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겠냐. 어떤 나라끼리는 또 같아지고 어떤 나라는 같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조건부 수렴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건부 수렴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수렴 이렇게도 말하고 상대적인 수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 나라끼리만 같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끼리? 경제 제도가 유사한 나라끼리. 저축률이 같은 나라끼리. 그런데 달라지는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저축률이 다른 경우 1인당 자본량이 있고 1인당 소득이 있고 1인당 저축이 있어요. 이렇게
원점에 빠져나오는 이렇게 뭐가 있고 n 플러스 델타 k의 자본 유지선이 있고 자본 유지선이 이쪽하고 그래프가 다른 것은 이제 저축 곡선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요 SY에 얘도 SY인데 어떤 나라가 저축률이 높을까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저축률이 높은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저축률이 높아. 그래서 여기에 리치 컨트리, 요 푸어 컨트리 이렇게 한다면 균제가 못 사는 나라의 균제는 여기고요. 잘 사는 나라의 균제는 여기야. 요 푸어 컨트리의 균제는 여기고 리치 컨트리의 균제는 여기라고. 그래서 여기가 K 스타인데 푸어 컨트리의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 되고 여기는 K 스타인데 리치 컨트리의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 돼요. 초기에는 다르지. 초기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푸어 컨트리고 얘는 리치 컨트리죠. 근데 얘가 균제가 달라. 자기네 균제로 각각 간단 말이죠. 여기 얘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 1인당 자본량이 처음 상태에 차이가 났던 것처럼 여기도 여전히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의 균제 상태에서 차이가 나면 1인당 소득 수준도 차이가 나서 국가 간의 지속적인 소득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격차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저축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보면 146페이지 거기 절대적 수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국가경제의 기본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밑줄 국가경제의 기본 구조가 뭐 다르든 같든 상관없이 1인당 소득이 국가 간에 수렴한다는 주장을 절대적 수렴 가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 모형의 수렴성은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간의 지속적인 소득 격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계속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 이유를 경제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찾고 있다. 국가 경제의 생산함수가 다르거나 저축률이 다르거나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이 다르다면 균제 상태 자체가 다를 것이다. 성장의 수렴성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147페이지 가세요. 두 번째 줄에 이와 같이 경제의 기본 구조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는 수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건부 수렴.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같아지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같아지지 않는다. 이게 조건부 수렴설. 그 뒤에 보몰은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870년 당시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110년 동안 연평균 1인당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밑줄 그으세요.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절대적 수렴 가설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보몰의 이런 실증 분석이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롱은 보몰의 결과가 보몰이 선정한 소수 OECD 국가에만 적용되고 경제 여건이 다른 선진국, 후진국 간에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맨큐 밑줄, 로머 이런 사람들은 솔로 모형의 인적 자본을 도입한 후에 각국이 물적 인적 자본 기술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순위 수렴해 가는 균제 상태도 서로 다르다는 조건부 수렴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증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몰이 절대적 수렴 가설을 실증 분석 자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비판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비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그게 맨큐하고 로머 이런 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서 그 내생적 성장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내생적 성장론은 일단 거기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내생적 성장 모형이 좀 과장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이 몇 개나 있냐? 이 솔로우 모형은 한 개잖아요. 솔로우 모형 한 개뿐이잖아. 근데 이 솔로우 모형을 이제 한 개를 지적하면서 만들어낸 모형들이 학자들마다 자기의 모형이 있다. 그래서 한 200여 개의 성장 모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AK 모형이라는 거예요. 내생적 성장 모형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AK 모형이다. 그래서 AK 모형은 알아야 됩니다. 뭐 각각 들어가면 뭐 R&D 모형, 뭐 루카스 모형, 로모의 모형 전부 다 모형이 있어. 이 수많은 모형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형들이 몇 개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AK 모형이라는 것이 그 모든 내생적 성장 모형을 포괄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K 모형이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모형 내에서 뭘 찾는다고요? 성장의 원인을 찾습니다. 성장의 원인을. 그리고 국가 간에 지속적으로 지금 소득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K 모형. 또 아까 우리가 저축률을 높여가지고는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AK 모형에서는 저축률을 높이면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어. 이제 솔로우 모형에서는 어때? 저축률을 높여봐야 지속적인 성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경제 성장을 동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AK 모형에서는 저축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정은 생산함수를 이렇게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Y equal AK. 이게 대문자니까 총 생산함수죠. 1인당 생산함수는 노동인구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요 Y는 총 생산함수를 노동인구로 나누면 돼. 그럼 뭐죠? 요걸 L로 나누면 L분의 K가 스몰 k니까 A 여전히 K가 되겠죠. 여기 보세요. MP 대문자 K. 이건 뭐지? 요 생산함수를 뭘로 미분하면 된다고? K로 미분하면 되지. 뭐예요? A죠. A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상수값으로 일정하단 말이에요. 여기. 상수값으로 일정해. 아까 체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정해. 요거 미분해봐요. MP 스몰 k도 마찬가지예요. 스몰 k도 뭐를 미분하면 y를 뭘로 스몰 y를 뭘로 미분해? 스몰 k로 미분하면 이게 MP 스몰 k인데 얘도 a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 AK 모형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본의 운동방정식, 이걸 자본 축적식 그러는데요. 자본 축적식. 자본의 운동방정식. 앞에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 델타 K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야. 이 자본의 운동방정식. 자본의 순증가는 언제 나타난다고? 실제, 투자, 필요, 투자, 이거의 차이에서 자본의 순증가가 나타난다. 이 모형에서 Y는 뭐죠? Y는 얘잖아요. Y는 스몰 ak죠. 여기서 집어넣어버리면 자본의 순증가는 어떻게 나타나요? 순증가는 S, A,
K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나와요. 균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한 상태인데요. 성장률은 제로인 상태고, 그럼 그때는 얘와 얘가 같은 상태에서는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자본량의 변화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뭐의 변화가 나타나요?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 이렇게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만나는 데가 없을 수가 있어. 만나는 데가. 그게 AK 모형이야. 여기 1인당 자본량 스몰 k고요. 1인당 자본량. 여기 SY인데요. Y가 뭐야? SAK. 그리고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원점에 빠져나오는 뭐가 있고? 반직선에 이렇게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 자본 유지선 N 플러스 델타 K가 있고요. 만약에 요 SA가요 N 플러스 델타보다 더 크다고 하면 요 위에 있겠죠. 이렇게. SAK. 물론 지속적으로 소득이 저축이 낮아서 경제가 가라앉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SA가 N 플러스 델타보다 커서 실제 투자가 필요한 투자보다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현재 1인당 자본량이 현재 K0 수준이 나면, 현재 1인당 자본량이 K0 수준이 나면 얘와 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얘가 뭐지? 둘 차이는 뭐라고? 자본의 순증가. 그래서 델타 K가 0보다 커. 요게 뭔데요? 요게 자본의 순증가인데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자본량이 어떻다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득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똑같이 저축률을 높이는 정책을 썼다. 소득세 감면 정책을 썼다. 그러면 현재 자본량 수준이 K0 수준인데 요 S0가요. 이렇게 S1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1인당 자본량 수준이 더 커지지. 자본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따라서 자본량이 더 크게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더 크게 증가하지.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자본의 증가 증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변화율로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데, 요거를 변화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좌우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돼요? K로 나눠버리면 돼. 응? K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요 식을 이렇게 해보자. 델타 K는 SAK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요 K인데, 요 식은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 축칙식 이거 암기해야 돼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요거 모르면 뭐 안 되지. 다 도출도 다 했는데 결론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여기 좌우변을 뭘로 나눠버려? K로 나눠버려. 그러면 K분의 델타 K는
얘는 뭐죠? SA죠. 얘는 뭐죠?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지. 이렇게. 요 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수평축의 1인당 자본량이야. 자, 수위축에는 얘하고 얘를 그려볼까요? K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SA에 K 안 들어있잖아. N 플러스 델타에 K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에요. 일정한 값이에요. 이게 SA, 여기 N 플러스 델타. 현재 자본량 수준이 똑같이 K0라고 이렇게 해봐. 현재 지금 경제 자본량 수준이 K0라고 했을 때 얘와 얘의 차이는 뭐라고? 얘라고 얘. 이게 1인당 자본 성장률이죠. (1인당) 자본 성장률이야. 이 성장률이 얘가 더 높으니까요. 얘가 얘보다 높으니까 이게 0보다 크죠 지금. 1인당 자본 성장률이 0보다 커. 지속적인 자본 성장이 있다는 거죠. 양의 성장이니까 여기 플러스 값이니까 성장률이 플러스 값이니까 지속적인 자본 성장률이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모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세요. y equal ak라는 모형이다. 지금 이 모형이 y는 ak라는 모형이에요. 이거 로그 취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로그를 취하면 아까 이거 자체를 로그를 취하면 곱은 덧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하면 성장률로 나오되겠 성장률 변화율로. 이거 바로 로그 미분하면 y분의 dy a분의 da k분의 dk 이렇게 쓸 수 있다. a는 뭐예요 지금? 상수의 변화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기술 진보가 없다고 하면 요 y하고 k는 성장률이 같아요. 여기 뭐라고 이게? k분의 dk하고 y분의 dy하고 요게 0보다 큰 지속적인 자본 성장, 지속적인 소득 성장이 나타납니다. 밑에 써놔요. 지속적인 자본 성장과 지속적인 소득 성장이 나타난다. 똑같이 여기처럼 저축률을 정부가 끌어올리게 되면 S0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S1A로 1인당 자본 성장률도 1인당 소득 성장률도 높아가서 지속적인 소득 증가라는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뭐가 높아졌을 때 S 저축률을 높이게 되면 이 저축률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무슨 효과가 그로스 이펙트가 있다. 이 저축률 조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AK 모형에서는 어떤 가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생산함수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일정한 생산함수는 자본이 요 K라는 자본이 어떤 자본?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지식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신개념, 복합 자본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 했어요.
뒤쪽은 여러분 AK 모형은 읽지 말고 그 솔로몬 모형은 집중하고 그다음에 요걸 알아두세요. 요걸 알아둬야 그다음에 뒤에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이걸 전부 다 AK 모형으로 다 치환을 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앞쪽을 좀 집중해서 해주면 되겠고 빨리 끝난 거야. 농담이에요. 에. 133페이지를 좀 보시면 133페이지 5.8 보세요. 그 5.8 위에다가 거기 균형 자본량의 기간 간 축적 과정 이렇게 되는데요. 총 자본량 축적 과정 이렇게 써놓고 총 자본량 축적 과정 그 위에 5.6, 5.7은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거기 총 자본량 축적 과정이 도출된다 이랬는데 그 두 줄 올라가 보면 자본량 축적 과정을 생산물 시장 조건식에 도입했다 이랬는데 생산물 시장 조건식은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식이에요. 생산물 시장 조건식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 솔로몬 기본 과정이잖아 그게. 그 위에다가 그렇게 써놔요. 그 위에다가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은 거기다가 그냥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 써놓고 투자 정의식을 투자의 정의식 뭐였냐면 투자라는 것은 요 식이 거기서 도출했으면 이걸 읽기가 좀 쉬울 텐데 이걸 턱 보니까 숨이 막혀서 사람들이 모르는 이 투자는 어떤 투자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요. 요걸 이제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식만 좀 복잡해 보이지? 요 T기의 투자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투자라고? 순투자, 헌재하고 T 플러스 1기하고 T기의 투자, T기의 자본량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라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거죠. 여기 2기고 1기야. 2기, 1기. 요거는 1기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요건 뭐죠? 델타 K T기죠. 이걸 뭘로 정리해 놨냐면 그 식이 지금 요 KT 플러스 1로 정리를 해놨어. T 플러스 1로 정리를 해놨어. 어떻게? 그러면 이걸로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화면으로 보내면 되겠잖아요. 여기 1 마이너스 델타 요 KT 그 다음에 뒤에 요 IT 요 식이 교과서에 있을걸요? 보세요. 교과서에 이 식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투자의 정의식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이 식을 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 식을 갖고 자, 우리가 이 총 자본량이에요. 총 자본량. 이걸 가지고 1인당 자본량 축적 과정을 보면 일단 뭘로 나눠요? 노동으로 나눠야지 1인당 자본이 되지. 그리고 요건 LT로 이렇게 좌우변을 전부 다 KT 플러스 이렇게 LT로 나눠봐. 이게 다 T이기 때문에 LT로 나눠요. 이게 LT로 나눠. LT 1 마이너스 델타에 요 KT 플러스 IT IT 대신에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뭘로? S Y 바꿀 수 있죠? 응? 자, 그리고 요거를 1인당
자본량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왜? LT 플러스 1로 KT 플러스 1을 나눠야지 이게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량이 되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변형을 해주면 KT 플러스 1을 뭘로 나눠? LT 플러스 1로 나눠서 분모에 업덩을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 LT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거 소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LT가 있어. 벌써 정신줄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공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 1 델타 요 LT분의 KT는 뭐예요? 스몰 KT. 그쵸? 여기 LT분의 여기 SYT는요 스몰 YT. 그쵸? 그래서 SY 예, 플러스 이게 뭐예요? 1 델타 스몰 KT. 이게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뭐예요? K T 플러스 1이고 요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게 뭘까요? 자, 인구 증가율은 뭐야? 인구 증가율. LT, T 플러스의, T기의 노동. T 플러스 1기의 노동. T기의 노동. 요게 인구 증가율인가요? 그렇죠. T기와 T 플러스 1기의 노동 인구의 변화율이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야,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써져 있고 어떻게 써져 있어? LT분의 LT 플러스 이렇게 써져 있네. 요것만 써져 있네. 그러면 LT분의 LT라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텐데 여기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요 LT 플러스 1 얘를 N 플러스 1 혹은 1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N 1 플러스 N 혹은 N 플러스 1. 요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 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 도대체. 요 KT 플러스 1기의 자본량 1인당 자본량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쭉 뭘로 나눠? 요 1 플러스 N으로 나누고요. 1 플러스 N으로 나누어. 분자는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SYT YT는 이제 함수 값을 그대로 써줘. SZF K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에 KT 좀 복잡해진데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요게 Y니까 요게 Y. 이거를 정운찬저에서는 요 부분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요 FKT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 지금 1 플러스 N으로 나눴고, 뭐 1 마이너스 델타 KT를 뭐 더하긴 했지만, 요 FKT라는 것을 변형한 거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요게 MPK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이런 하나의 생산 함수인데, 이 FKT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수라고 해서 GKT라고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GKT로 정의를 하나 해놨어, 정의. 요걸 나는 이렇게 쓰겠다. GKT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균제는 언제 달성이 되냐? 그랬더니, 요게 KT의 자본량, T기 자본량이고, KT 플러스 1기의 자본량 이렇게 하면, 아까 균제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얘와 얘가 같은 때가 균제라 했잖아. T기 자본량과 T 플러스 1기 자본량이 똑같으면 변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5도의 반직선을 하나 끌어내면 요게 KT하고 KT 플러스 1이 같은 상태야. 이걸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수렴선이다. 수렴선. 결국은 경제는 이 궤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GKT라는 요 함수를 하나 표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표시하면 된다고?
FKT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점점 체감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게 GKT라는 함수다. 요게 뭐라는 거예요? 균제라는 것입니다. 요게 K스타 45도니까 이 45도니까 얘도 K스타게 되겠지. K스타. KT스타 이렇게. KT 플러스 1이든 KT이든 스타로 이게 균제가 된다. 균제가.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 된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돼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태가 steady state 균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운찬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모형을 가지고 KT 플러스 1 평면에다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 똑같은 형태야. 근데 이 1인당 자본량 축적 과정을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도출할 수 있고 아니면 앞에서 봤던데 그런 대로 그렇게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없어. 이거 모르고 아까 우리가 스몰 k를 로그 취해서 L분의 k 해가지고 로그를 취해서 도출하는 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균제 상태 조건식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 도출할 수 있어. 균제 상태는 얘하고 뭐 같아? KT 플러스 1하고 KT하고 같아. 그럼 이게 다 K로 놔버려 이걸. K로. 이걸 다 K로 놔버려. 이걸 다 K로 놔버리면 뭐가 나와버려? SY 이퀄 M 플러스 델타 K가 나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그 예비순환에서 뭐 일순환에서도 상당 부분 이게 반복이 일순환에서는 뭐 빠짐없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몇 장이라고요? 내일은 개방경제 ISLM BP. 그게 먼델 플레밍 모형인데, 먼델 플레밍 모형하고, 그 다음에 그 먼델 플레밍 모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환율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국제 수지에 관한 얘기들,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거시경제의 총 수요 측면 8장인가요? 8장에, 어디부터 할 거냐면, 251페이지부터 할 거니까요. 얼마 안 돼요. 양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꽉꽉 채울 수도 있고 2시간 보강을 할 수도 있고 개방경제는 이거 가지고 3일 동안 할 수도 있고 30분에 할 수도 있고 내일 다 채울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